빅테크 기업 중 AI 기업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마이크로소프트죠.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AI 붐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그 다음에 어디로 눈을 돌렸는지 아시나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빌 게이츠가 2008년 창업한 기업 테라파워가 6월 10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실증단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SMR은 대형 원전을 축소한 건데 건설비는 10분의 1이고 방사능 유출 위험이 확 줄어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립니다. 이 테라파워에 2022년 SK그룹이 3천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죠. 지구한테 외면받는 것 같았던 원자력 발전소가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AI 선구자인 빅테크 기업들부터 엄청 투자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데이터 센터 주변에 SMR을 세우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원자력으로 100%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사버렸어요. 어떻게 원전이 이렇게 환영받게 된 걸까요? 의식주 전편을 보신 구독자분들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가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죠. 그래서 국가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데요. 원자력은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불 켜고 지하철 타고 핸드폰 하면서 전기를 쓰지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24시간 내내 존재하는 최소한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를 계속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발전원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걸 기저전원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에서 석탄과 함께 대표적인 기저전원이에요. 한 번에 만들어내는 발전량이 많고 또 일정하거든요. 반면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기저전원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은 햇빛, 바람, 물, 자연을 활용하잖아요. 발전량 예측이 안 돼요. 하지만 오랫동안 글로벌 대세는 탈원전이었죠. 원자력의 가장 큰 약점, 원전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원자력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고요. 유럽을 필두로 글로벌 탈원전 기조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예전에는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통했어요. 미국, 중국, 프랑스 다 제치고 중동 원전 사업 수주도 따낸 적이 있고요. SMR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도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을 기점으로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리죠. 원전을 새로 만들지 않고 있던 원전은 단계적으로 없앤다. 대신 대형 사고 위험이 없는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사람 줄이고 원자력 전공자들은 확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타격을 받았죠. 상황이 바뀐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입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1위 보유국인 거 의식주 저번 편에서 보셨죠? 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쓰던 곳이 유럽이었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러시아한테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너네한테 천연가스 안 보내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팍 치솟죠. 갑자기 에너지 공급이 줄고 수입 비용도 너무 비싸진 유럽 국가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이 부족한 데다 비싸고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쓰기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원전을 다시 찾게 돼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최대 14기 건설한다고 말했고요. 스웨덴과 영국도 원전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요즘은 다른 국가들도 원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은 5월 말에 백악관에서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실무단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일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 챗GPT가 있죠.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별명이 전기 먹는 하마예요. 안 그래도 요즘 전기차, 전기 히트펌프처럼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대신 전기를 쓰는 모든 것의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서 전력 수요가 확 늘어나고 있는데요. AI 붐은 여기에 말 그대로 불 붙인 겁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정보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잡아먹고요. 만들어진 후에도 우리가 질문한 것들에 답을 해줄 때마다 전기를 써요. 챗GPT에 한번 검색할 때 전력 소모량이 구글 일반 검색의 10배라고 해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2년 460TWh에서 2026년 1050TWh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거 일본에서 1년 동안 전력 소비량에 맞먹어요. 전력 수요가 이렇게 빨리 많이 늘어나면 대책을 세워야겠죠.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정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전을 4기 짓자는 내용이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전력 수요가 너무 빨리 늘고 있으니까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늘리자. 특히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방안인데요. 원전 신규 건설 제안은 9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한다는 내용, 올해 초부터 증시에서 계속 화제였죠?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전선, 또 해상 케이블 주식들 많이 올랐는데요. 원전 관련주는 정부가 이렇게 원전 산업에 발벗고 나서면서 최근에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구두산중공업 주가가 최근에 확 뛰기도 했죠. 미국 최대 SMR 설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가 IT 인프라 기업인 스탠더드 파워에 2029년부터 SMR 24기를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계약 금액이 무려 50조 원입니다. 근데 두산이 뉴스케일 파워에 예전에 투자를 해놔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원자로 같은 핵심 부품 공급권을 갖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부가 원전 수출을 장려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한수원과 우리 기업들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이미 따냈고요. 지난해 수주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 사업은 6월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사업 규모가 30조 원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랑 프랑스 2파전이라고 합니다. 곧 결과 나올 거예요. 다시 빌 게이츠로 돌아가서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엄청난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돈을 투자한 곳들이 친환경 기업들이었거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경고해오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원자력 기업이라는 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원자력의 금이 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